앞으로 마이너스 프리미엄 대란이 이제 폭발적으로 늘어날 거다라고 합니다. 앞으로 벌어질 일들은 2011년에서 2014년까지 벌어졌던 일의 재현이다. 어게인이다라고 생각하시면 맞을 것 같습니다. 2011년 어게인이다라고 보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이러다가 나중에 안 된다 이러면 그냥 분양가도 낮아진다라고 하는 겁니다. 마이너스 프리미엄, 할인 분양, 이제 엄청나게 이제 폭발할 거다라고 보면 맞겠습니다. 사람들이 관심을 안 갖기 때문에 이제 부동산 시장은 이제 거품이 계속 끓일 수밖에 없다라는 겁니다. 버티다가 못 버티겠으면 자살하는 겁니다. 참 우리네 삶이 점점 험악해진다라는 걸 알게 될 것 같은데요. 고생하고 견디고 버티다 보면 나아집니까? 쉽게 나아지지 않습니다. 참고 견디다고 금방 나아지지 않는다는 겁니다. 꽤 지루하고 엄청난 시간들이 걸리더라는 겁니다. 지금의 부동산 거품은 건국 이래 사상 최대 규모라고 얘기합니다. 24살에 1억을 모았다라고 얘기하는 놈도 애도 보니까 알고 보니까 코인 다단계 영업할이 사기꾼이었답니다. 어처구니가 없죠. 쓰레기입니다. 24살에 1억을 모은다. 쉬운 얘기입니까? 절대 쉬운 얘기가 아닙니다. 24살이면 사회생활을 시작할 수 있는 이제 시작하는 나이인데 어떻게 1억을 모으냐고. 보통의 사람이 1억을 모으는데 얼마 걸립니까? 8년에 10년. 그것도 1년에 800에서 1000만원. 차근차근 모아야 됩니다. 사회초년생이 1년에 800에서 1000원을 모으기가 쉽냐고요. 정말로 어렵습니다. 30살에 1억을 가진 사람도 보통이 아니죠. 우리가 어걱거리니까 1억 모으기가 매우 쉬운 것처럼 얘기하지만 절대 그렇지 않다라는 겁니다. 1억이 아니라 1000만원 모으는 것도 보통 일 아닙니다. 지금 물가 비싸고 금리 올라가고 점점 더 상황이 안 좋아지는데 대한민국 국민의 70% 이상이요. 자산 이제 1000만원도 안 된답니다. 플러스 자산이요. 플러스 마이너스. 부채가 8천만원. 갖고 있는 돈이 7천만원. 이러면 플러스 마이너스 마이너스 1000이잖아요. 플러스 1000이 없다라는 거예요. 그리고요. 앞으로 사업용 부동산 박살날라 그러면 계속 기다려야 된다는 겁니다. 두고 봐야 된다는 겁니다. 우리가 일본하고 비슷한 것처럼 얘기하지만 일본은 그 당시에 사업용 부동산 폭발이 심했던 거고 가게들은 상대적으로 덜했단 말입니다. 근데 지금 한국은요. 사업용 부동산도 심하고 가게 이제 부채, 가게 부동산들, 실거주하는 주거용 부동산들에 대한 거품도 엄청나다라는 겁니다. 지금 1인 가구의 월 평균 급여가 220만 원인데 무슨 아파트를 사냐라는 겁니다. 아파트 살 수 있는 능력이 되는 사람 몇이나 됩니까? 언론에서 떠들어대기는 되게 소형 아파트들이 인기를 끌고 있다. 소형 아파트를 이제 소유하려고 하는 1인 가구가 많다라고 얘기하는데 거의 다 개소리죠. 1인 가구들의 상당수는 매우 빈곤하게 산다라는 겁니다. 우리가 영화나 드라마에서 볼 때 싱글이고 되게 30대 후반에 실장 이러면서 임원, 상무, 이사 이러면서 되게 아주 넓은 바깥에 뭡니까? 서울의 야경이 보이는 그런 엄청 넓은 아파트에서 혼자 우아하게 와인 마시면서 이제 사는 이런 모습들이 되게 많이 나옵니다. 근데 현실은요? 현실은 그렇지 않습니다. 그냥 고시원에서 아주 좁은 곳에서 자기 몸 하나 제대로 누일 공간조차 부족한 곳에서 사는 큰 라면 먹고 그냥 허덕이면서 SNS상에서 아주 우아하고 멋있는 그런 젠틀하고 되게 외모가 괜찮은 그런 선남선녀가 나와서 그렇게 거드름 피우면서 나오는 모습은 SNS나 스마트폰에서 나오는 거지. 현실 세계에서는 거의 다 시궁창이다라는 겁니다. 이게 이제 앞으로 벌어질 일입니다. 더 심해진다라는 겁니다. 앞으로 물건값이 부동산이든 주식이든 그림이든 뭐든 간에 3분의 1, 4분의 1 가격으로 내려갈 수 있다라고 생각해야 됩니다. 그때 싸게 사면 됩니다. 가격 폭락하고 다 죽겠다라고 난리칠 때 그때가 기회라는 겁니다. 근데 그 기회가 아무에게나 그냥 가만히 있는데 그냥 오는 기회가 아닌 거죠. 참고 견디고 기다리고 버티고 이런 사람들에게만 오는 게 기회인 것 같습니다. 가난한 사람도 욕심 안 부리고 착실하게만 살면 평균의 삶, 보통의 삶은 살 수 있습니다. 욕심을 부리니까 인생이 엉망이 되더라는 겁니다. 지금 윤석열 정부가 30년 이상 안전진단 없이 재건축 바로 할 수 있게끔 그냥 추진한답니다. 권력 유지를 위해서 모든 걸 다 그냥 없애버리는 겁니다. 미친 개또라이 쓰레기 짓을 하고 있는 거죠. 저렇게 되면요. 재건축 올 스톱입니다. 전부 다 대출받고 전부 다 집사라고 가능하냐라는 거죠. 가능하지 못합니다. 사람들에게 공부 열심히 해가지고 전부 다 서울대학교 가세요. 대학교 정원, 서울대 정원을 그냥 한 10만, 한 20만으로 늘려놓을게요. 이러면 어떻게 됩니까? 서울대 대학 희소성이
생기겠습니까? 사람들이 전부 다 너도 나도 다 서울대를 가려고 하겠습니까? 그러지 않더라는 겁니다. 갈 수 있는 사람, 가는 사람, 기대하는 사람, 아예 관심도 안 가지고 아예 포기하는 사람, 각양각색이다라는 겁니다. 모든 이에게 다 적용되는 게 아니더라는 겁니다. 이제 앞으로 20대 초반도 생각이 많이 바뀌겠죠. 대학교 학벌보다 실질적인 실무 능력이 더 중요해지는 시대가 이제 되어가고 있는 겁니다. 예전에 비해서 요즘 블루칼라들의 몸값도 계속 올라가고 있답니다. 이게 점점 현실인 거죠. 우리네 삶이 점점 실무적인, 실질적인 현실로 이제 바뀌어 가더라는 겁니다. 나라가 있잖아요. 금방 부동산이 금방 무너지고 금방 다시 재건되고 이러지 않는다라는 겁니다. 시간이 최소 5년 걸린다라는 겁니다. 거품이 빠지는데도 시간이 걸리고 다시 올라가는데도 시간이 걸리더라는 겁니다. 지금은요, 내려가는 초입인 거죠. 시작이죠. 이제 시작이다라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더 염려하고 더 조심하고 더 따져보고 더 기다릴 줄 아는 게 필요한 것 같습니다. 지금은요, 나라가 엉망입니다. 2024년 4월 10일 총선이죠. 어떻게 되겠습니까? 어떤 일들이 벌어지겠습니까? 앞으로요, 더 엉망이 될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지금도 우리는 착각하고 있는 게 지금 전쟁 중입니다. 러시아 전쟁하고 있고요. 이스라엘 전쟁 중이에요. 이렇게 전 세계에서 두 곳의 지역에서 전쟁이 터지고 있는데 괜찮냐라는 겁니다. 저기 황해 쪽에 이래저래 뭐 선박, 물류가 지금 막히고 있어요. 그러면 금방 있잖아요. 물림이 폭등되고 흑해물류 엉망되면요. 물가 오르는 거죠. 진정 안 되는 거죠. 가능하겠냐라는 겁니다. 지금 미국은 무기팔이 하느라고 바쁘죠. 미국도 잘 나가고 있고 러시아도 잘 나가고 있고 힘든 건 어딥니까? 유럽하고 한국은요 더 안 좋아지죠. 지금 독일은 뭐 사상 최대 위기라고 얘기하고 유럽의 위기라고 얘기합니다. 유럽에서 전기세가 제일 비싼데가 독일이라고 하는데 독일이 죽을 판이래요. 기존에는 중국 애들이 독일에 차를 많이 사줬으니까 독일이 매우 평화로웠고 여유로웠죠. 지금은요 반대인 거죠. 중국이 저 모양이다 보니까 유럽이 독일이 매우 힘들고 있죠. 힘들어지고 있죠. 한국도 마찬가지고요. 한국도 기존에 중국 많이 뜯어먹고 살았는데 이제 중국 뜯어먹을 게 이제 줄어들다 보니까 한국도 지금 경제가 많이 안 좋죠. 앞으로 어떻게 되겠습니까? 어떻게 살아야 되겠습니까? 또 중국만 기다리면서 중국 바라보기 하면서 살아야 되는 것도 아닌 거고 또 개개인들은 부동산에 계속 올인하고 목매가지고 사는 게 또 가능하냐라는 겁니다. 부동산은 잠시 잠깐인 거고 우리는 생업을 살아야 되잖아요. 생계를 꾸려가야 되잖아요. 부동산, 주식, 코인 이러면서 그런데 빠지다 보면 일상생활이 망가진다라는 겁니다. 일상생활을 잘 유지하고 지켜나가기 위해서는 우리의 생업을, 우리의 삶의 터전을 잘 지켜나가는 게 최우선 과제인 것 같습니다. 앞으로 부동산 관련해서 마이너스 프리미엄, 할인 분양, 집값 하락, 앞으로 벌어질 수밖에 없는 일이다라고 생각하고 숨죽이고 지켜보면서 자신의 기회를 노려야 될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